옛 신종플루인 A형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 유행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정치 재개를 놓고 정동영 전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가 실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권의 즉흥적인 영입 경쟁도 볼썽사납다는 비판입니다. 국민의당 여파로 더민주당의 공천 신청자가 19대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신청자가 늘어 경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요즘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신종플루라는 A형 독감으로 지난 2009년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7년 만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감기약은 듣지도 않는데 오는 4월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5살인 승우는 며칠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40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근육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을 찾고서야 지난 2009년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A형 독감에 걸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토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열이 떨어져야 39.7도 이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A형 독감이라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2월 첫 주 독감 의심 환자는 환자 1000명당 41.3명으로 이미 유행 기준치를 3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A형 독감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독감 환자 15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이 A형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독감 가운데 80% 가까이에서 H1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감기 증상에 고열과 구토, 근육통 등이 갑자기 수반된다면 독감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폐렴 외에 호흡기 질환도 다소 심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드물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는 4월까지는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약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자는 대폭 줄고 새누리당은 약간 늘었습니다. 야권 분열로 예상됐던 결과인 셈인데 각 당의 공천 신청은 이번 주로 모두 마감됩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전북 11개 선거구에서 공천 신청자는 현역을 포함해 23명으로 2.0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완산을과 익산을, 군산에 가장 많은 3명의 후보가 접수했고 완산 갑과 고창 부안은 현역 1명만이 접수했습니다. 더민주는 지난 19대 당시 49명의 후보가 접수해 4.4대 1을 기록했지만 이번에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후보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영입인사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해 최종 후보는 다소 늘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 8개 선거구에 10명이 접수해 지난 19대 때 7명보다 3명이 많았습니다. 익산 갑과 남원 순창에 각각 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쳐 30년 만에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읍과 진무장 임실, 부안고창 등 3개 선거구는 신청 후보가 없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자격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선발하고 복수일 경우 국민공천 방식의 경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국민의당도 오는 19일까지 공천 후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 수가 더 민주당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앙당 측은 3월 10일 이전에 모든 경선 일정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야권이 분열한 총선 국면에서 요즘 몸값만 높이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으로 대권 후보였던 그의 행보는 좀채 종잡을 수 없고 야권의 영입 경쟁 역시 볼썽사납기만 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에 전격 입단한 이상돈 교수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한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 공단 폐쇄가 잘못됐다면 민주당보다 왼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정 전 장관이 들어오면 급진 정당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이 교수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정 전 장관의 합류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것처럼 되다가 또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 지감자를 생산한다며 순창에 머물러 온 정 전 장관을 향한 야권 각 정파의 구애는 지난 몇 달간 끊이질 않았습니다. 분당 사태로 사면 초과에 있던 문재인 대표나 탈당 후 자리를 잡지 못했던 천정배 의원, 사실상 뒷방으로 밀려난 권노갑 정대철까지 순창을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정 전 장관과의 정치적 이념적 견해를 함께한다기보다는 의석수 확보나 불안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 전 장관의 간보기 역시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 조만간인데 그 동네 사람들 얘기니까 나중에. 말로만 집거지 서울과 전주를 숱하게 오가고 전주 덕진에서 총선 준비도 시작했지만 정치 재개를 부인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 전 장관이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의 테두리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도민들 사이에 안타까움과 함께 실망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도내에만 7만 5천 채나 됩니다. 철거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3년간 도내 철거율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 집은 4년 전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슬레이트 위에 새 지붕을 올린 집이 10여 곳에 달합니다. 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것 좀 해달라고.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안 된다고. 심지어 아직도 옛날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70년대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지난 2013년부터 철거 지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처리는 더디기만 합니다. 전라북도는 11만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 68%인 7만 5천 동이 주택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철거 실적은 전체의 6%인 7천여 동에 불과합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놓고 볼 때 그 예산 확보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지원은 168제곱미터당 약 330만 원 수준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전주시가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주시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법률상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었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전주시 도도동 인근 마을 주민 11명은 전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규정대로 개최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 처분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 이전 부지인 도도동 마을 주민 45명도 국방부를 상대로 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또 갈등이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법의 노조란 이유로 전임자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시각이 다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학교로 복귀시킬 것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과 단체 협약 효력 상실 등 4가지를 오는 22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은 발송했지만 나머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체를 갖고 있는 노조인 거는 분명합니다. 사무실 임대 지원이라든지 기타 전교조와 맺었던 단체 협약은 지속적으로 지킬 예정입니다.
현재 5명이 전임자로 일하고 있는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교육부와 해석을 달리하며 전원 복귀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는 징계나 최악의 경우 직권 면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이거를 허가를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강경 대응에 나선 교육부. 하지만 전북교육청이나 전교조와의 다른 시각이 충돌하면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폭설과 강풍으로 도내 10개 시군의 피해액이 총 64억 5천만 원으로 집계돼 복구에 들어갈 비용 89억 원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이 74억 9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10%는 자부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군산시 대하면 호원대 입구에서 1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인근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화물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55살 유모 씨가 다치는 등 빙판과 안갯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금석배 축구대회 이틀째 전주 조촌초가 여수 미평초에 3대1의 승리를 거두는 등 도내 3개 초등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장에는 학부모와 축구 동호인들의 응원전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는 사업에 올해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서 5번째로 지난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8월까지 근무할 기간제 교사 212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채용 학교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62명, 전주 35명, 익산 23명이며 체육과 미술 과목이 많았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당산 산신제가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산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마을을 지켜온 소나무에 제를 지내는 행사로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424호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식당과 여관, 목욕업, 공동주택, 그리고 공업용수 등이며 지하수 취수량에 따라 톤당 85원씩이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가 고창 복분자 특구 지정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